내가 너무 조그마하게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제 거에도 나와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WWDC 2024 애플파크 현장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나올 애플의 그 어떤 하드웨어보다 정말 우리의 삶과 경험을 완전히 바꿔버릴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한데요. 오늘은 OS 소식보다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애플이 이름을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지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AI라고 말하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지 애플 인텔리전스인지 헷갈리게 생겼어요. 애플 이거 노린 거 맞죠?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애플 AI로 구분해서 부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애플 AI를 이해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가장 성공하고 잘 알려져 있는 챗 GPT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꼽아봤어요.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똑똑함에 있어서는 챗 GPT-4 옴니와 비교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애플 AI에 입력되는 명령과 언어를 자연어로 이해하는 능력은 아주 뛰어나지만 챗 GPT의 라지 랭귀지 모델처럼 창의적인 답을 찾아나가는 용도가 애초에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이전 영상에서처럼 제가 챗 GPT를 활용해서 삼성전자 마케터에 빙의한 것 같이 마케팅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그런 똑똑함은 애플 AI가 덜하거나 못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 목적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애플 AI는 뭐냐? 애초에 애플 AI는 더 똑똑하고 더 나은 대답을 위해서 만들어진 AI가 아니라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모든 경험에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더 큰 개념의 플랫폼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플 AI의 가장 큰 특징은 하드웨어가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 통합은 애플 AI가 챗 GPT처럼 웹 브라우저나 맥 데스크톱 앱 내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OS 레벨에서 동작하는 글로벌 기능이라는 의미죠. 챗 GPT처럼 한정된 대화 통로를 만들어 두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메시지, 내 달력의 스케줄, 메모, 노션, 메일, 알람 기능, 지도 그 외에 내가 자주 쓰는 수많은 서드파티 앱들을 전부 애플 AI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이것의 결과로 그냥 나랑 대화하는 AI가 아니라 진짜 실행까지 할 수 있는 AI라는 점이 아주 중요해요. 시연한 것을 보면 시리한테 뉴욕에서 핑크 코트 입은 친구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찾아주고 사진 보정도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 작성을 해달라는 말에 메모 앱에 사진과 함께 글을 알아서 써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실제 액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앱 인텐트 API를 통해서 모든 서드 파티가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만드는 애플만이 가능하겠다고 쉽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은 온 디바이스에서 동작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안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 거의 모든 조작에 애플 AI가 관여할 텐데 이때 반응 속도를 높이면서 네트워크 의존도를 줄일 수 있죠. 보안 관련해서 우리의 기준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애플 AI가 내 아이폰 속 모든 데이터의 문맥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하면서 약간 소름 끼치기도 한 시연이 있었는데요. 홈 화면에서 엄마 비행기가 몇 시에 도착하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엄마가 공유해준 이메일에서 비행 정보를 가져오고 실시간 운항 정보를 교차로 참고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 메일의 모든 내용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엄마랑 식사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메시지에서 엄마랑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식당 정보를 특정하고 또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면 문맥을 이해해서 내비게이션 경로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내 폰에 있는 그 어떤 정보도
애플 AI에게는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과 기준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를 통해서 절대 이 정보가 아이폰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폰을 벗어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애플 AI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똑똑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딱 챗 GPT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손쉽게 답을 찾았어요. 챗 GPT를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내가 요청한 사항이 내 폰을 벗어나서 챗 GPT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전송되는 순간 항상 허락을 먼저 구하게 되어 있고 정보에 민감한 정도를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저는 챗 GPT만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번 이벤트에서 아예 더 많은 AI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AI 모델을 선택해서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플 AI는 우리가 요새 많이 듣고 익숙한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의 AI 서비스와는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하나하나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제 쓸 수 있냐? 솔직히 저는 애플 AI가 갖고 있는 방향성과 그리고 있는 그림, 현재 공개된 기능과 앞으로의 확장성까지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는데요. 오늘 이벤트의 가장 아쉬운 점은 당장 쓰지 못한다는 점, 심지어 제법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번 여름 영어로 베타 버전이 공개될 예정이고 그것조차도 일부 기능으로 먼저 출시한 후에 내년에 모든 기능과 추가 언어 지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챗 GPT 통합 기능은 올해 말, 그리고 다른 AI 모델은 그 이후에 점점 더 적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는 애플 실리콘을 사용한 모든 맥과 아이패드, M1부터 전부 사용 가능하고요. 아이폰은 아이폰 15 프로부터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OS별로 신기능을 먼저 재밌게 봤었는데 마지막에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강력한 한방을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탄생 이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제 AI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스마트폰을 숨쉬듯이 사용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이 AI 기능도 원래 누렸던 것 마냥 쓰게 되는 날이 곧 올 것 같아서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동안 다른 제조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대응하는지 재밌게 지켜보면서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파크 있으면서 이번 주 이것저것 다 참석할 생각이니까 또 소식 있으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알려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약간 카메라만 들이대면 먼지 들이대면 진짜 맞아. 아저씨라 그랬는데 우리네. 네, 딱 그렇게 되네. 나이가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네, 비트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제 얼굴 너무 하얘 보이는 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얼굴이 한 2배는 커 보이는군요. 안녕히 계세요.